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민심의 반응은요, 민주당 일각의 우려대로 결코 정부에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조차도 부동산은 좀 건들지 말라, 이런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또 이런 민심을 파고들어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청년 서민주택 완전 박탈이자 무주택 서울 시민을 향한 추방 명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에 나섰고, 오늘 오전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또 개혁신당 역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젊은 세대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에도 나섰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도 정파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야 그리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사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송원석 원내대표와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 정서 사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합시다. 이미 실패로 판명난 처방을 또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지 역할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풍선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터지는 법입니다.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칩니다. 이 앞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부정적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요, 주거 사다리를 아예 끊는 수준이라거나 부동산 좀 건드리지 말라, 건드릴 때마다 2배씩 오른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거다. 실거주하려고 돈 모았던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난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 부동산 투기 광고도 규제하라 등의 지지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거고요.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겁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도 통하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정부한테는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요, 정부가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느냐는 이런 관측이 또 많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이미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했고요. 오늘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역시 보유세가 낮다며 지원 사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세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이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지금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반발과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사실은 그 야당에서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거래를 중단시킨 거나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당장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한 전방 후방 경제에 관련한 그 효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부작용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산업의 후폭풍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오세훈 서울시에서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 부분 좀 곤란하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당장의 효과를 노리고서 지금 강행한 걸로 보입니다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6.27 대책의 경우처럼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부작용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정책의 어떤 결과나 또 효과를 뭐 바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또 투기 수요와 또 실수요자를 구별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달리하기 위한 고민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15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이 좀 같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 안에 조금 더 현실화되어 있는 공급 대책이 좀 함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열되어 있는 것은 잡히지 않을까라는 이 정부의 기대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생각 듭니다. 네.